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계연입니다. 오늘은요 저와 함께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을요 요점만 쏙쏙 뽑아서 꼭 오페라 극장에 가지 않아도 오페라 한 작품을 다 본 것처럼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는요 여러분 드라마나 뭐 영화와는 다르게 주인공이 부르는 아리아라고 하죠. 솔로곡 혹은 이중창, 뭐 합창, 삼중창, 중창이나 합창, 독창곡으로 계속해서 이 극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노래를 알면은 어느 정도 그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나비 부인 아마 제목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나비 부인은 뭐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가사키 항구 근처에 살고 있는 그 일본의 게이샤가 잠시 거기에 들린 미국 해군 중위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지만 미국으로 돌아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오매불망 기다리는 좀 마음이 아프고 한 여인의 그 기다림을 이렇게 음악으로 만든 오페라 작품이 나비 부인인데요. 최근에는 여러분 현대에 들어서는 이 나비 부인의 모티브를 가지고 음악이나 내용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요거를 똑같이 베트남으로 옮겨놓은 게 뮤지컬 미스 사이공입니다. 베트남에서 전쟁 고아가 된 킴이라는 여자가 잠깐 그 월남전을 도와주러 온 미국 군인과 사랑에 빠져서 역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면 좋겠지만 어떤 이유로 미국에 돌아가게 된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비극적인 스토리를 담은 게 뮤지컬 미스 사이공인데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소재 그냥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남자는 그냥 잠깐 들렸을 때 진담 반, 농담 반 이렇게 결혼을 올렸다면 여성 입장에서는 이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주인공 초초상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그녀의 모든 것이었는데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오매불망 오늘은 그 배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보고 있는 참 아름다운 오페라입니다. 이 오페라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당연히 주인공 나비 부인. 이 나비라는 이름은 게이샤들 세계에서 부르는 애칭이기도 하고 또 그가 사랑에 빠지게 될 이 해군 중위 핑커톤이 항상 나비야 이렇게 불러주는 예쁜 귀여운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다마 버터플라이가 이 오페라의 제목이죠. 소프라노가 맞고 완전히 거의 뭐 프리마돈나 오페라입니다. 여자 주인공 프리마돈나 나비 부인이 이끌어가는 오페라이고 좀 물론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나비 부인의 그냥 부인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생각을 하시기에 뭔가 귀엽고 예쁘고 렛째로 좀 가벼운 목소리보다는 중후하고 사랑의 아픔도 알고 아기를 키워야 되는 여인의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좀 리리코에서도 더 무거운 소프라노들이 맡기는 하는데 좀 아이러니하게 사실은 이 나비 부인이 오페라 안에서의 나이는 15세예요. 그래갖고 항상 여러분들이 15살 게이샤 맞아? 웬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네? 이상하다 하실 생각을 많이 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맞아요 여러분. 이게 참 딜레마인데 성숙하고 막 그런 감정 표현을 잘 하려면 좀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소프라노가 맡아야 하지만 또 이렇게 애기같이 15세의 게이샤를 탁 연기를 하려면 그렇다고 또 젊은 소프라노가 맡기에는 그 깊이를 잘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놀라지 마세요. 어머 15살이라면서 웬 50살 아줌마가 나와서 놀라시면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해군 중위 역할을 맡은 피커톤 역시 테너가 맞죠. 테너, 소프라노 가장 큰 주인공이고 그리고 나비 부인의 하인이죠. 하녀. 몸종이라고 볼 수 있는 스즈키 역할은요. 메조 소프라노가 맡습니다. 뭐 아주 주인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항상 나비 부인 곁에서 출연을 하는 아주 비중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메조 소프라노가 역할을 맡는 스즈키가 나오고요. 여기서 약간 조역이지만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바리톤 역할이죠. 샤플레스는 그 지금 나가사키 에 와 있는 미국 영사입니다. 그 외에도 중매쟁이 고로 이 집도 해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엮어주는 중매쟁이 역할 또 나비 부인의 삼촌으로 나오는 스님 본조
가 나오고요. 그 외에도 이 야마도리 공이라고 야마도리 이제 가난해지고 사랑의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은 나비 부인에게 구애를 하는 야마도리 공이 나오죠. 이렇게 그 외에도 이제 조연들은 조금씩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 어찌됐든 투탑이네요, 여러분. 핑커톤과 나비 부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오페라가 시작되면요, 핑커톤이 집을 보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짜로 살 집을 보는 게 아니죠. 잠깐 이 집을 이제 임대를 하러 온 건데 그 중매쟁이 고로가 여기 집까지 다 알아봐 준 거예요. 여기 방은 어떤 구조로 있고 이렇게 막 당신이 만나게 될 신부도 어떤 사람이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노래로 스토리로 처음에 오페라가 시작이 되는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이 핑커톤이 정말 여기에 진정한 사랑을 갖고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가사가 나옵니다. 나는 여기를 999년 동안 임대를 했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정말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릴 거라고 샤플레스 영사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짧은 아리아이지만 핑커톤의 아리아 도분꾸의 알몬도. 세상을 누비고 다니는 양키. 우리 해군들은 어디를 가나 최고의 미모를 가진 여성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돛을 달고 어디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참 진중하지 않은 정말 그냥 그의 향락을 위해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너무 가벼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죠, 이 노래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저쪽 멀리서 이제 여성들의 합창이 들립니다.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뭐가 불쌍하냐면 게이샤 친구들 또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나비 부인이 이제 그 집을 향해서 남편을 만나러 딱 오는데요. 그 합창이 멀리서 들립니다. 바다와 육지에는 봄바람이 가득하고 있고 여성의 합창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거기에 나비 부인이 가세를 해서 딱 솔로를 하죠. 저는요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 진짜 이렇게 멀리서 들려요. 신부의 행렬이 이제 그 언덕 위에 있는 집까지 쫙 올라오고 있는 거를 느끼게 해주지만 그 곡이 너무 아름다워서 슬픈 거 있죠. 그 합창단이 저 하늘을 보세요, 육지를 보세요, 봄바람을 타고 참 아름답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구슬플 수가 없어요. 원래 이 오페라에서 주인공인 프리마돈나가 나올 때는 막 토스카에서도 마리오 막 이 무대를 집어삼킬 것처럼 나오거든요. 투란도트 라보엠의 미미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딱 뽐내준다면 이 나비 부인은요 여러분 희한하게 좀 물론 게이샤고 또 순종적인 캐릭터도 있지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등장하는 여주인공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등장하는 오페라도 잘 없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딱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비 부인이 자신의 소개를 합니다. 저는 원래는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가문이 몰락해서 게이샤가 되었고 지금 15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대 발표를 하네요. 저는 엊그제도 몰래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왔어요. 가족들 몰래 이제 개종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나비 부인의 삼촌인 본조가 등장해서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있다니 어떻게 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뭘까요? 조금 비하해서 생각을 하자면 좀 신분 상승을 위한 길이 이 남자를 잡는 길밖에 없었겠죠. 초초상에게 있어서는. 그렇지만 정말 모든 것을 잃은 이 나비 부인에게는 결혼만이 살 길이고 진짜 내 인생 모든 것을 여기에 걸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본조 삼촌을 비롯한 모든 친척들이 너는 이제 우리 집안의 사람이 아니야. 이제 가문에서도 내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비 부인은 한 남자를 향해서 자신의 순정을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참 너무 애기 같아요. 사실 15살이면 여러분 뭐를 알겠습니까? 그 핑커튼에게 결혼식이 끝나고 친척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애기니까요. 제가 제 물건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여기 거울도 있고요. 손수건도 있고요. 이건 지금 중요한 인형인데요. 조상들의 혼이 깃든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맣게 갖고 다니는 물건들도 참 핑커튼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귀엽겠어요. 그런 대사가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꽁냥꽁냥하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귀엽다. 다람쥐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예쁘다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어쨌든 뭐 그 결혼식을 하는 첫날 밤, 그 당시는 핑커튼의 글쎄요,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다 결혼식 예복을 갈아입고 1막의 마지막 부분에 한 15분 넘게 여러분 사랑의 이중창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비에네 라세라, 저녁은 다가오고 있고 볼리아테 미 베네, 이리 와요 내 사랑. 그 달달한 이중창이 정말 그냥 결론을 짓자면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아주 조심스럽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부르는 이중창이라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노래는 사실은 앞으로 다가오게 될 비극을 조금 암시하면서 1막이 끝을 맺습니다. 그 이중창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비 부인이 물 건너 서양에서는 나비를 핀셋에 꽂아서 고정시켜 놓는다면서요. 그랬더니 핑커튼이 그런 얘기를 하죠. 더 그 나비를 곁에 두고 잘 보기 위함이지 간직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것들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결혼을 해서 내 여인을 만들어 놨지만 이 여자를 근데 거기에 그냥 갇혀있는 나비는 이게 모든 것인지 알지만 남편은 떠나고 그것이 이제 오페라에 나오진 않지만 사랑의 이중창으로 1막은 아름답게 끝이 나지만 떠난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기다리는 2막이 시작이 됩니다.